네, 안녕하세요. 구루장입니다. 오늘은 실기 기출문제 12번째 시간, 상담 과정 기법, 원칙 등등의 내용에 대해서 기출문제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들 간단하게 복습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호 역할관계 사정의 주요 용도 3가지를 쓰시오. 상호 역할 보완은 직업인식 통해서, 직업인식 전환을 통해서 라고 했었죠. 그래서 상호 역할 관계 사정, 주요 용도 첫 번째 보완적인 역할을 찾는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업 인식, 내담자의 직업 인식을 높이는 용도, 전환, 직업 전환을 피하도록 해주는 용도라고 했었습니다. 두 번째, 상호 역할 관계 사정 방법 3가지. 동그라미 생애 질문. 그래서 기법으로는 첫 번째 동그라미로 역할관계 그리기가 있었고, 두 번째 생애 계획 연습으로 전환시키기, 그리고 질문으로 사정하는 것, 이렇게 3가지 있었죠. 사정의 의미는 조사하고 결정한다, 심사한다, 이런 의미라고 했었습니다. 넘어가서 내담자 이해를 위한 질적 측정 도구 3가지. 질적 측정 도구, 양적 측정 도구는 이제 수치화, 통계화가 되는 것이라면 질적 측정 도구는 이제 그 반대일 것이죠. 그래서 3가지. 질적 효능감이 떨어진 건 가계 카드 부채 때문이다 라고 해서, 효능감은 자기 효능감 측정, 가계는 직업 가계도, 카드는 직업 카드 분류 방법이 있었죠. 다음 윌리엄슨 특성 요인 직업 상담 에서 검사 해석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법 3가지. 설설충고하라 그랬습니다.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하지 말고 설설충고해야 합니다. 특성 요인, 설명, 설득, 직접 충고, 이렇게 3가지였습니다. 다음 틴슬레이, 브래들리 제시한 검사 해석의 4단계. 팀브레드 뭐였죠? 해내 결추. 팀브레드 해내 결추. 해석, 첫 번째 해석 준비 단계, 두 번째 내담자 준비시키기, 세 번째 결과 전달, 네 번째 추니까 추후 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4가지 단계인데, 또 한 가지 유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틴슬레이 브래들리가 제시한 검사 결과 검토의 2단계. 검사 결과 검토라는 것은 이제 검사 해석 준비 단계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해 통합 단계로 2단계 였었습니다. 그래서 이해 단계에서는 규준을 참조해서 검사 결과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고, 통합 단계는 검사 결과의 정보를 내담자의 다른 정보들, 다른 면담이나 다른 검사를 통해 획득한 정보들과 통합하는 단계가 통합 단계였습니다. 다음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 문제죠. 직업 정보 활용의 원리, 검사 해석의 원리와 같은데, 패터슨은 이 검사 해석의 원리를 뭐라고 했을까요? 3가지. 이건 내담자 중심이니까 내담자가 스스로 자유롭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죠. 내담자가 필요할 때 스스로 자유롭게 조작. 그래서 필요할 때 정보에 대해서 내담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공하라 그랬고, 내담자가 스스로 찾아보도록 하는 것이고, 자유롭게는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과 태도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조작은 내담자를 조작하거나 영향을 주려고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 3가지 기술하면은 되겠습니다. 다음 내담자 정보 수집하고 행동을 이해 해석하는데 기본이 되는 상담 기법 6가지. 내담자 저분 근거 없는 변명으로 책임 전가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하면은 저항감, 재인식 및 다루기, 부는 분류 및 재구성하기. 그래서 인지적인 재구성이죠. 어떤
내담자가 일부만 보고 있을 때 그 사고를 좀 이렇게 확장시켜주는, 네, 그럼으로써 재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이건 근거 없는 믿음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죠. 그 변명은 변명의 초점 맞추기, 저는 전이 된 오류 정정하기, 가는 가정 사용하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정 사용하기,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 변명의 초점 맞추기를 설명하시오. 가정 사용하기는 이미 어떤 행동이 존재했음을 가정하고 질문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한다 그랬죠? 이렇게 하면은 내담자가 좀 방어를 조금 줄일 수 있다고 했어요. 은근슬쩍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신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라고 했어요. 원래는 당신이 계획이 있나요?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되는데 그냥 어떤 계획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내담자가 자연스럽게 대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는 이제 일부분만을 보고 이제 전체를 이제 판단할 때, 네,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왜곡된 사고. 변명이라는 것은 뭐였죠? 내담자가 자신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감추려고,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감소시키려고 하고, 긍정적인 인식에 대해서는 유지시키려고 하는, 네, 그런 행동이 변명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변명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게 변명의 초점 맞추기였습니다. 마지막, 내담자를 이해하는 기법, 기스버스와 무어의 상담 기법 중 전이된 오류 유형 3가지. 전이된 오류는 정보의 논리적 한계를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오류, 정보 불충분한 거죠. 근데 충분히 알고 있다고 내담자가 잘못 생각하는 것. 그리고 논리적 오류, 네,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한계의 오류, 내담자가 스스로 한계를 설정해 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공부했던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연습해 보시면서, 네, 계속 확인하면서 학습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네, 상담 과정 및 기법, 원칙 등 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들은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빠르게 살펴보고, 네, 암기할 수 있도록, 네, 연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상담에서는 언어적 행동뿐 아니라 비언어적 행동도 중요하다. 상담에 도움이 되는 언어적 행동, 비언어적 행동 3가지. 도움이 되는, 네, 유사 문제도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 3가지씩. 네, 바로 답안 작성 들어갑니다. 언어적 행동, 비언어적 행동 4가지씩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3가지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적절한 언어적 행동은 내담자에게 적절한 호칭을 사용하고, 내담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개방형 질문을 사용해야겠죠. 폐쇄형 질문보다는. 폐쇄형 질문은 대답의 범위, 응답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거죠. 네, 뭐 예, 아니요 이런 식으로. 근데 개방형 질문은 내담자가 응답할 수 있는 범위가 자유롭기 때문에, 네, 보다 폭넓은 자유로운 탐색을 할 수 있도록, 네, 도와줍니다. 그래서 개방형 질문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긴장을 낮추도록 유머를 사용하는 것도 적절한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언어적 행동으로는 뭐 수용을 나타내는 몸짓들이 좋겠죠. 수용, 그리고 관심, 이런 걸 보이는 행동들이 적절한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고 눈 맞추고, 네, 미소 짓고 내담자에게 이렇게 가까워지도록 몸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기울이는, 네, 이런 행동들 적절한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어렵지 않고 암기를 해야겠죠. 네. 언어적 적절히 쉬게유, 언어 적절히 쉬게유, 언어적 행동 적절히, 적절한 호칭 쉬게유,
쉬운 용어, 개방적 질문, 유머, 언어적 적절히 쉬게유. 네, 비언어적 행동으로는 비언어, 몸 미는 거예요. 비언어는 몸 미는 거, 몸 미눈고 해서 몸을 기울이는 거죠. 내담자를 가까이. 그리고 미소 짓기, 눈 맞추기, 고개를 끄덕이기, 몸 미는 거. 그래서 언어 적절 시계유, 비언어 몸 미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혼자 이렇게 뭔가 하니까 네, 약간 이렇게 민망하기도 하고 약간 현타가 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다음, 상담에서 대화 또는 내담자의 침묵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내담자 침묵의 발생 원인 3가지를 쓰시오. 바로 답안 작성 들어갑니다. 내담자 침묵의 원인은 이렇게 3가지. 상담자에 대해 저항하는 경우에 침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서 이렇게 저항하는 경우가 있죠. 네, 특히 상담 초기에 이런 경우가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자의 재확인 또는 해석을 기대하고 있는 경우, 내담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상담자의 어떠한 그 코멘트를 해주기를 기다리는 거죠. 네. 그래서 자신의 얘기에 대해서 재확인시켜 주거나 또는 그 얘기에 대해서 해석을 원하면서 침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대화에 대해서 좀 감정이 뭔가 올라올 수도 있고 좀 여러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침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침묵의 의미 이렇게 3가지. 침묵의 원인, 침묵의 의미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침묵은 생각 저해한다. 그래서 생각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 침묵을 한다. 저항하는 경우 침묵을 한다. 해석 또는 재확인을 기다리는 경우 침묵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겠습니다. 그럼 넘어가 볼게요. 직업 상담 시 저항적이고 동기화되지 않은 내담자들을 동기화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네, 동기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동기부여가 잘 안 됐다는 거죠. 상담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잘 안 됐다는 의미가 동기화라고 쓰죠. 네, 그래서 답안 작성으로 가볼게요. 네,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3가지를 쓰고 설명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결하기, 은유 사용하기, 내담자와 친숙해지기, 변형된 오류 수정하기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대결하기, 말 그대로 이제 대결하는데 유머나 과장을 사용할 수 있으면 내담자가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에서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저항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야겠죠. 2번째, 은유 사용하기. 이야기나 일화를 의사소통의 도구로 활용하여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한다. 네. 그래서 이야기나 어떠한 일화 등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가 좀 빗대어서 돌아볼 수 있게, 생각해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은유 사용하기. 다음, 내담자와 친숙해지기. 내담자를 이해하고 있으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음을 내담자에게 알림으로써 조금 내담자의 마음이 열리는 거죠. 좀 친숙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당신을 이해하고 있고 같이 잘 해나갈 수 있다. 이런 좀 믿음, 확신, 안정감 이런 것들을 주면서 친숙해지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마지막, 변형된 오류 수정하기. 내담자가 회피하고자 하는 것을 규정하여 명확한 행동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한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내담자가 이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수정하는 건데, 이 내담자가 저항이 생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이제 방어 기제를 사용하면서 저항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의사소통을 이제 고의적으로 방해하면서 일부러 적대적으로 그렇게 저항을 나타낼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이제 책임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을 때, 책임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을 때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담자가 뭔가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 피하고 싶은 것을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 규정을 하고, 그럼으로써 좀 더 명확하게 행동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죠. 내담자가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어느 정도 규정을 하고 계획을 세우면 이제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변형된 오류 수정하기도 저항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중에 3가지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항하면 어떡하냐? 대은이 내 편이다. 저항하면 대은이 내 편이다. 대은이 내 편이다. 그래서 대는 대결하기, 은, 은유 사용하기, 내담자와 친숙해지기, 변형된 오류 수정하기, 변형된 오류 수정하기, 내담자와 친숙해지기, 은유 사용하기, 대결하기. 이렇게 4가지 넘어가겠습니다. 상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대화를 가로막을 수 있는 상담자의 반응을 3가지만 쓰고 각각에 대해 쓰시오. 대화를 가로막을 수 있는 반응. 바로 답안 작성해 보겠습니다. 너무 이른 조언, 지나친 질문, 가르치기, 상담자 경험의 진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또 이 중에 3가지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이른 조언을 하게 되면 이제 내담자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 주로 초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런 초기 단계에서 조언하는 것은 이제 적절하지 않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2번째, 지나친 질문. 질문을 지나치게 많이 하면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을 표현할 기회를 제한할 수 있죠. 3번째, 가르치기. 내담자의 의존적 태도를 유발할 수 있고 또 방어적 태도를 유발할 수 있어요. 자꾸 가르치려고 하면 거부감이 들 수 있잖아요. 방어적 태도. 그리고 자꾸 가르치려 하면 그냥 상담자가 알려주는 대로만 하려고 하잖아요. 의존적인 태도. 그래서 가르치기 좋지 않아요. 그리고 상담자 경험의 진술의 경우에는 이걸 떠올리면 되죠. 이거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나도 그래봐서 아는데, 약간 이런 식의 얘기죠. 그래서 내담자는 이런 얘기를 들어도 상담자가 자신과 온전히 똑같은 경험을 했을 것이라고 믿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상담자 경험의 진술, 이런 것도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는 상담자가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이러면 상담자 조질까? 네, 상담자 조질까?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상담자 경험 자꾸 많다고 이렇게 하는데 조질까? 상담자 경험 조질까? 조질까 3가지 되고, 경험까지 하면 4가지가 되겠죠. 상담자 경험 조질까? 경험은 상담자 경험 진술, 조언은 조언이니까 너무 이른 조언이죠. 질문은 질문인데 너무 지나치게 많은 질문, 지나친 질문. 가는 가르치기, 가르치려 하는 것.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담자 조질까? 넘어갈게요. 상담자가 자신의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과 자신의 문제를 자유로이 탐색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내담자 자신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탐색적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상담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탐색적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상담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3가지. 가급적 개방형 질문으로 해야 됩니다. 아까도 이제 나왔었죠. 개방형 질문. 이게 탐색을 유도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응답 범위가 제한된
폐쇄형 질문은 보다는 응답 범위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개방형 질문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목적은 정보 수집을 하는 목적이 아니죠. 네, 자신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탐색적 질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담자의 감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질문의 목적이다. 그리고 내담자가 자신과 자신의 문제를 명료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을 한다. 네, 명료화하는 것. 그래서 질문의 목적이 이제 뚜렷하죠. 탐색적 질문이라는 것은 내담자의 감정을 이끌어내도록 해야 되고,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명료화하도록 하는 것이 탐색적 질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암기는 탐색적 질문은 개 감정을 명료화한다. 탐색적 질문은 개 감정도 명료화시키는 거예요. 네. 탐색적 질문은 개 감정도 명료화. 그래서 개는 개방형 질문. 감정을 이끌어내야 된다. 질문이 명료화, 내담자 자신과 문제를 명료화 하도록 해야 한다. 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상담 필요한 이유. 사이버 상담 필요한 이유는 이제 사이버 상담의 긍정적인 측면, 좋은 점, 네, 과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답안 작성으로 들어가 보면, 첫 번째, 시간 공간의 제약을 덜 받는다. 네, 접근성이 좋다, 접근성이 높다와 관련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이다. 네, 경제성. 세 번째, 내담자의 익명성 보장된다. 그래서 내담자가 보다 솔직한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내용을 저장, 가공, 재검토하기가 쉽습니다. 네, 사이버로 하니까, 인터넷으로 하니까요. 다음, 내담자의 자발성이 높다. 네, 인터넷 상담 같은 경우는 이제 자발성이 더 높은 이제 상담이 되겠죠. 그 다음, 내담자가 심리적 편안함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 네, 이것도 이제 자신의 공간에서 이제 실시를 하기 때문에 더 편안하고 더 친밀감을 느낄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버 접경 지역에 있는 익명의 저자는 편안하다. 네, 사이버 접경 지역에 있는 익명의 저자는 편안하다. 그래서 접경 지역, 접근성, 시공간 제약이 덜하다고 그랬죠. 경제성, 시간, 비용, 효율, 그리고 익명성은 이제 솔직한 표현 가능하고, 저장, 가공, 재검토가 용이하다. 자는 자발성이 높다. 편안함,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직업 상담의 과정 5단계를 쓰시오. 직업 상담 과정 5단계는 일단 관진목계평을 외우시면 됩니다. 관진목계평. 네, 그래서 관계 형성 및 구조화. 진단 및 측정. 목은 목표 설정. 개는 개입. 평은 평가. 관진목계평. 네, 관계 형성 및 구조화. 상담자, 내담자 간의 라포를 형성하고 이제 구조화 작업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에 구조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구조화 단계에서는 어떤 작업이 되죠? 네, 상담 전체에 대해서 내담자가 갖고 있는 기대 수준을 이제 현실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상담 진행에 관한 전체적인 틀을 잡는 작업이죠. 뭐 회기 시간, 회기의 그 만남의 횟수, 좀 더 구체적으로 비용에 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상담 목표도 설정을 하고, 네, 이런 틀을 잡는 작업들, 구조화 작업입니다. 그 다음 진단 및 측정. 진단을 해야겠죠. 검사를 통해서 표준화된 심리검사를 활용하여 내담자가 자신의 흥미, 적성 등을 자각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진단 및 측정. 그
그 다음 목표 설정. 목표 설정 단계에서는 이제 직업 상담들 목표들을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표들이 명백해지면 이 목표들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했으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개입,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기법을 활용해서 개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상담 과정과 개입에 대해서 평가하는 단계, 평가, 관진 목개평. 넘어갈게요. 내담자와의 초기 면담 수행 시 상담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4가지. 바로 답안 작성 해보겠습니다. 4가지니까 이 중에 4가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상담 초기에 유의해야 할 사항. 첫 번째, 초기 목표를 명확히 해야겠죠. 네. 두 번째, 비밀 유지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이것도 이제 구조화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 상담 초기는 구조화 단계, 구조화 작업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조화에서 하는 일들, 하는 작업들을 떠올려 보시면, 암기를 해야 당연히 좋겠지만, 뭐 혹시 생각이 안 나더라도 구조화 하니까 구조화 작업에서 하는 것들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목표 설정하고, 비밀 유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면담 전에는 모든 사례 자료를 검토하고 와야 됩니다. 내담자와 관련된 모든 사례 자료를 검토를 하고 들어와야겠죠. 그리고 이것도 구조화 작업에서 하는 내용이잖아요. 내담자의 기대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상담 시에 필수 질문들을 확인한다. 그리고 내담자가 상담자의 기대를 얼마나 잘 수용하는지를 관찰하는 것. 그게 초기 단계에서, 초기 면담에서 상담자가 유의해야 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인데, 암기는 초기 면담 목표는 비밀 사기를 하는 거예요. 네, 초기 면담 목표는 비밀 사기 필수예요. 필수. 이제 필수는 5번째, 6번째라서 이렇게 괄호를 쳐놨습니다. 필수. 초기 면담 목표, 초기 목표 설정하고, 비밀 유지 알려주고, 사례 자료를 검토해줘. 모든 사례 자료, 내담자와 관련된 모든 사례 자료 검토.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기대를 결정하는 것. 필수 질문들을 확인해야 되고, 수용, 내담자가 잘 수용하는지, 무엇을 상담자의 기대대로 잘 수용하는지 그것을 관찰한다. 이렇게 초기 면담 유의사항들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내용이 많이 어렵지는 않아서 상대적으로 좀 빠르게 진행을 했고, 네, 암기 연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뭐 이렇게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게 떠올리면서 작성하실 수 있는데, 또 이제 뭐 6가지 이렇게 쓰라 그러면 또 생각이 안 나잖아요. 막상 시험장 가면. 그러니까 연습 많이 하시되 반드시 암기를 확실히 하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은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네, 여러분들도 너무 공부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쉬엄쉬엄 좀 여유도 가지시면서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부지런히 계속 강의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화이팅 하시고, 네, 저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도 많이 보이는데, 그래도 이렇게 부족하지만, 같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다음 영상으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